자, 이제 국세 환급 보실까요? 환급. 가산세 문제를 풀고 들어갈까요? 가산세 문제, OX 문제, 아까 봤던 가산세. 잠깐 23페이지 가 보시면 가산세 문제가 있어요. 거기 39번 문제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산세는 일단 39번 문제 보시면 세법이 규정하는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벌과금, 그리고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곳에 세목을 한다. 법적 성격이네, 그죠? 그래서 가산세는 벌과금인데 행정벌, 근데 이제 조세에 포함시켜서 국세 세목으로 해서 같이 조세 형식으로 과세한다. 맞고요. 자, 40번. 납세무자가 법정 납기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고지가 도달한 날에 성립한다. 성립은 다양하게 우리가 쪼개서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요건 이제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하는 가산세는 납부정가세를 말하는 것일 거고요. 납부정가세가 하루하루 신밤으로 20이 매기는 거는 법정 납기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3% 때리는 거는 지정된 납기 경과하는 때, 3% 때리는 거는 지정 납기 경과하는 때, 그리고 또 독촉 절차에 든 비용도 역시 지정 납기 경과하는 때, 그다음에 한 달 매기는 거는 지정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그죠? 매 1월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다양하게 돼 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41번.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죠? 가산세는 깎아주는 거에 포함시킬 수 없어요. 잘못한 거니까. 42번. 법정 납부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다. 맞죠? 감면되는 얘기하는 것 같다. 수정 신고는 2년 내,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내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추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보상 가산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납부하지 않아도 감면되는 거니까 잘못된 거죠, 그죠? 43번. 법인세와 복식부기무자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에 요게 두 가지가 아까 봤던 게 그 수익 금액의 만분의 14, 만분의 그죠? 7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비교하는 거,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큰 금액을 때린다. 맞네, 그죠? 두 가지만 법인세와 복식부기무자 소득세 요거의 경우만 그 수익 금액 기준으로 하는 거랑 비교하는 내용을 적용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44번. 신고부성시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부성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일단 신고부성시 매기는 거 맞죠, 그죠? 큰 거 하나만, 그죠?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금액 큰 거 하나만 이렇게 함정으로 팝니다. 금액이 같다면 신고부성실이죠, 그죠? 금액이 같다면. 45번. 인지세예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하는 경우로서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 납기 지난 후 4개월이 됐다면 이때 납부한다면 납부 제한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300%가 맞는데 3개월 내에 하게 되면 4개 되면 그때는 100%만, 6개월 내는 200%, 지나면 300%인데 4개월이면 200%겠네, 그죠? 잘못됐네, 100%니까. 자, 46번. 금융보험업자가 신고하는 교육세? 이거는 독립세네, 독립세, 그죠? 자, 신고하는 교육세, 또 농특세, 종부세에 대해서는 무신고, 과도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단 독립세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금융보험업자 독립세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매기는 거죠, 그죠? 그게 돼 있고, 그다음에 농특세는 썰택스니까 안 매기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종부세는 어떤 경우에 매겨요? 종부세는 무신고는 매기지 않죠. 과소신고는 매기잖아요. 해필이면 신고했는데 과소신고됐으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한 게 과소면 과소는 때립니다.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농특세만 맞는 거예요. 자, 만약 금융보험업자가 신고하는 교육세가 아니라 그냥 썰택스로 매기는 교육세라면 얘도 매기지 않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얘는 독립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세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죠? 금융보험업자가 신고하는 수익 금액에 대한 교육세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얘는 가산세를 매깁니다. 47번. 부가세법에 따라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경정할 때는 신고와 납부에 대한 거 매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맞고요. 48번.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부담부 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 과표를 경정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 평가가 또 필요하겠죠. 아까 10억일 때 뭐 4억을 떠안아라 이렇게 그 10억이란 금액 자체에 대한 평가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도로 보는 거에 대한 과표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거 봐주는 것들은 다 부정행위면 뭐 가로 열고 닫고 들어가 있는 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49번 체납된 국세 납부 고지서별 세부별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 납기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 가산세 중 과소 납부세액 기간에다가 0.02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단 출발 자체가 잘못됐고요. 얘 매기지 않는 경우는 150만 원 미만이에요. 그죠? 150만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 가산세 안에도 0.02%가 아니죠. 월별로 매기는 0.67% 매기는 거 그죠? 매월 개월 수별로 그거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50만 원 미만이면 그 독촉 절차에 든 비용과 한 달 한 달 매기는 거 두 가지를 매기지 않는 겁니다. 150만 원 미만이면 자 됐고 50번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과적에 대한 얘기니까 그 보면서 같이 정리하는 거니까 51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규정에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 신고 기간 중간 신고 뭐 이런 거 중간 신고는 청산소득 법인세에 대해서 미리미리 자녀재산을 분배를 미리 하거나 뭐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신고 기한까지 예정 신고 및 중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 신고 기한까지 과표 신고할 때는 그 무신고 가산세의 50%만큼을 감면한다. 맞습니다. 미리미리 신고한 거를 이제 안 하고 나중에 정규 신고에 반영하게 되면 가산세 반 깎아줍니다. 다만 과표와 세액을 경정할 것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리 알고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52번 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에 따라 신고 납부했는데 이후에 번복된 과세 처분한데 아까 신의칙 개념이죠. 가산세 매기지 않는다는 경우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신의칙. 그래서 물어보고 지금 답변 따라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잘못됐다 그래서 가산세 매기는 경우는 물론 잘못됐다고 해서 매기는 거는 뭐 그것도 이제 별도로 싸워봐야 되죠. 신의칙 내용이니까 가산세 쪽에서는 별도로 이제 매기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규정을 명확히 둔 거죠. 본세는 신의칙이라는 내용을 적용해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공적 견해평이 맞는지 등등 다 따져보는 걸 해야 될 거고요. 가산세는 매기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까지 보시면 됐네요. 그죠? 자, 됐고 이제 내용 또 보시면 이제 환급에 대한 내용인데 2장에서의 이제 마지막 주제죠. 이제 환급에 대한 내용. 환급은 15페이지 가시면 이제 환급 내용이 나오고요. 환급은 또 여기 앞에 내용에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국세 환급. 자, 환급은 일단 골격은 제가 잡아볼게요. 자, 환급은 일단 그냥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줘야죠. 환급 결정. 그래서 환급은 일단 순서가 결정이에요. 환급금은 결정하는 거지 이제 결정. 그럼 결정하게 되면 이제 지급을 하면 돼요. 원래 30일 내 지급하게 돼 있어요. 환급은 결정하면 지급. 내가 경정 청구했더니 경정 결정했어요. 그럼 결정이 된 거야. 경정하겠다 결정이 되면 30일 내 환급한다 그런 겁니다. 자 결정하면 이제 환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 잠깐 고려해 보는 거지 이제 결정하면 이제 그래서 충당을 고려하는 거야. 충당. 그래서 충당할 게 있나 이걸 고려해 봅니다. 충당을 고려한 다음에 잔여금이 남았다면 그러면 30일 내 환급하는 거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면 이제 충당을 고려해 보고요. 충당 고려한 다음에 그것도 없다면 충당이 없다면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정, 충당, 지급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해요. 충당할 게 없는 게 일반적이겠죠. 없으면 그냥 바로 지급을 30일 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골격을 띄고 있는데 자 이 결정 관련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즉시 결정한대요. 즉시 결정. 즉시 결정한다는 얘기 한 줄 쓰면 되는 게 몇 년 전에 세법학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웃긴 거죠. 뭘 특이한 걸 써야 되나 봤더니 결론 그냥 즉시 결정한다 이런 거. 즉시 결정하는 거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추가로 얹어서 좀 쓰시면 좋은 거다라고 했고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결정은 즉시 결정하는데 이때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금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어떤 경우 있어요? 좀 전에 들어본 거 있는데. 기간과세국세에서 기간 귀속을 잘못한 거야. 그죠? X 3년도 건데
4년도에다가 그때 납부를 해버렸다면 이때는 납부정환세와 환급가상금에 대한 금리 차이 따져보니까 너무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당초 신고 납부할 금액을 그죠? 신고 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요걸 낸 걸로 볼게. 3년도치를 4년도에 낸 거니까 1년 동안 늦게 낸 거니까 납부지연만 매기면 된다. 나머지는 퉁쳐버리자라고 했던 거 완화. 그죠? 그러면 당연히 X 4년도치는 잘못 낸 거니까 돌려받게 될 텐데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결정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전년도치를 잘못 낸 거니까 그걸 요때 낸 걸로 볼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환급은 결정하지 않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간계도 잘못했다든가 이런 거. 자, 또 뭐 있었습니까? 다른 사업장에 부가세. 다른 사업장에 냈다 아까 있었죠? 다른 사업장에다 납부한 거예요. 부가세를. 그러면 이거는 결정이 안 돼. 환급 결정이 안 됩니다. A 사업장 걸 B 사업장에 냈다면 B 사업장을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A 사업장에 낸 거를 낸 걸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가산세 매기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환급 결정이 안 되는 거지. B 사업장은 잘못 냈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는 게 맞아. 원래 결정하는 게 맞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봐주는 것들입니다. 봐주는 것들. 이때는 결정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 봐주는 거에 연결돼서 이제 결정이 안 되는 거지. 이제 봐주니까 A 사업장을 냈어? A 사업장 거를 여기 잘못 냈네? 결정하려고 했더니 이건 A 사업장 걸 낸 걸로 봐서 가산세 이런 거 차이, 환급금과 납부정환세 차이 이거 해소시켜 줄게 이런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결정할 때는 이제 환급금은 이제 유형이 나옵니다. 유형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쪽 얘기할 때 좀 필요하니까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이 유형은 아니 그럼 환급은 환급이지 무슨 유형이 있어? 이게 애초에 과세 원인 없이 잘못 납부한 게 있어요. 원래 이유 없이 낸 거지 이제 잘못 낸 게 됐다.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은 첫 번째로 얘기해 보면 여기 이제 과오납금이 있어요. 과오납금. 과납금, 오납금. 물론 이것도 나중에 2차 공부하시면 과납금, 오납금도 차이를 약간 성격을 달리해서 좀 구분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과오납. 그러니까 과하게 또는 잘못, 과하게 더 많이 냈거나 아니면 잘못 냈다 낼 필요 없는데. 그래서 과오납금은 그냥 초과납부 또는 뭐 초과 냈다, 더 많이 냈다, 아니면 착오로 뭐 납부했다든가, 그다음에 이중 납부했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두 번 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직원도 내고 사장님도 내고 잘 모르고 이제 너 냈냐? 야, 나 냈는데 이렇게 이런 거 이중 납부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더 많이 냈거나 착오로 냈거나 아니면 이중 납부했다든가, 아니면 냈다가 원래 그 과세 원인이 사라져 버린 거야. 부가 취소. 우리 부가 취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부가 취소한다. 부가했던 거 취소한다. 그 납세문 소멸되는 겁니다. 그럼 소멸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걔는 잘못 납부한 게 되는 거잖아. 낼 필요 없었던 낸 게 되잖아요, 그죠? 부가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낸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600만 원이 맞다 그래서 가액이 된 거야, 400만 원만큼. 그럼 400만 원만큼은 결국은 과하게 많이 내게 되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감액 경정되거나 이런 것들 등등이 다 어떤 과오납금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과오납금 영역. 얘는 결과적으로 당초에 과세 원인 없이 잘못 납부한 거야. 이유 없이 낸 거다 이거죠, 이런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다요? 두 번째는 환급세액. 환급세액은 이거는 이유 없이 잘못 냈던 게 아니야. 그냥 이유 있게 냈어요. 잘 냈는데 나중에 구조적으로 이게 환급이 발생하는 거야. 부가세 따지면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마이너스 난 거지. 아니면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득공제 받는 거지. 이런 것들은 당초에 이유 없이 낸 게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환급. 그 다음에 뭐 법인세다 소득세다 총부담세액, 그죠? 결정세액은 총결정세. 근데 기납부세액으로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야. 미리미리 낸 게 더 많아서. 그러면 환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구조적인 환급이에요. 환급세액은 얘는 이유 없이 낸 거고, 환급세액은 이건 구조적으로 세법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환급받게 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죠, 그죠? 이게 과오납급 또는 환급세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좀 이따 보시면 이제 있고요.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유형이고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충당을 고려해 본다음에 충당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충당이란 거는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이제 동의를 구해서 충당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바로 충당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직권 충당이라는 거예요. 너 동의할래? 필요 없어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요. 동의를 요하지 않고 바로 직권 충당.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뭐 또 필요적 충당이라고 부르게. 필요적 충당. 필요적인 충당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필요 충당. 얘가 이유가 있어요. 얘가 지금 환급금이 결정이 됐어요.
얘를 환급해 주려고 했더니 얘가 지금 체납한 세금이 있는 거야. 체납한 세금. 그죠? 체납해 갖고 압류 걸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차피 그럴 절차 취하지 말고 환급 안 해주고 그냥 퉁쳐버리면 좋잖아. 과세관 정도. 그죠? 결과적으로 환급은 환급대로 해주고 체납 이런 것들은 또 압류해 갖고 매각하고 나눠 갖는 절차를 또 별도로 취하고 뭐하러 그렇게 퉁쳐버리면 될 것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써보면 체납액이 있어요. 체납액. 자, 그 다음에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 납부 기한 전 국진법에 보시면 납부 기한 전에 징수 그죠? 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그 세금이 있다는 거야.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 급박한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바로 동의 없이 충당해 버립니다. 이런 직권 충당이 있고요. 요게 특이한 거니까 먼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은 다 이제 이게 동의를 받아 충당하는 거야. 자, 직권 충당이 아니고요. 그죠? 얘는 임의적 충당이라고 불러요. 임의적. 그냥 비교해서 쓴다면 신청 충당이라고 하는 게 더 와닿죠? 신청을 해서 충당하는 거예요. 환급 받을 자가 나 이제 충당해 주세요. 신청 충당. 신청 충당 자체가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거지. 얘가 신청하는 거니까. 그죠? 동의를 요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묻지 않고 바로 하는 거고요. 얘는 동의를 구해서 한다. 그리고 얘는 임의적 충당이라고 해요.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 충당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요번에 이제 날라와서 아직 납기가 경과하지 않은 체납이 아직 안 된 상태. 날라와서 언제까지 내라고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다든가 이런 거. 그거 까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차피 납세자가 편하다 이거죠. 나는 낼 거 내고 또 환급 받을 거 또 받고 하는 거 안 하겠다. 그냥 동의를 신청해서 바로 해서 다 납부해야 될 국세. 날라와서 내야 될 거. 아니면 아직 이제 이거를 법인세다 이러면 내야 될 아직 신고 납부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것도 이제 충당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임의적 충당이라고 보시면 돼. 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충당을 고려한 다음에 이러고 나서 이제 잔여금이 남았대요. 잔여금 충당을 고려하면 남은 금액을 잔여금이라고 불러요. 요게 있다면 요거를 이제 지급하는 거지. 이제 잔여금을 지급하는 거죠. 자, 잔여금에 대한 지급. 이 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정일부터 저기 왼쪽이 결정일부터 이 사이에 고려한 다음에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이걸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30일 내 지급하는데 이때 지급할 때는 이제 방법이 지급 방법. 자, 먼저 계좌이체 방법이 있어요. 계좌이체는 계좌번호 알아야지만 계좌이체 해줄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먼저 환급 때는 부가세 같은 경우 환급이 나와요. 매출세 빼기 매입세이고 환급이 나와요. 그 부가세 신고를 하겠죠. 7월 25일 날 환급이다라고 신고하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니까 그때는 그 신고하는 거 왼쪽 하단에 보면 은행명하고요 계좌번호 적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적어서 하게 되면 이건 계좌 신고가 된 걸로 봐서 거기다가 바로 이제 환급해 주는 거지 이제. 그래서 계좌이체 방식이 있다. 계좌이체 방식 또는 그냥 현금 지급 방식도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지 이제 방식이 있다.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현금 지급 방식을 취할 때는 이때는 환급금 송금 통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환급금 송금 통지서 요게 이제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돼. 환급금 송금 통지서 발급이 된다 하셨죠? 발급이 된다. 현금 지급할 때만 발급합니다. 보통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안내문이 이제 올거나 마찬가지 그런 거야. 근데 환급해줬다는 어떤 통지야. 쉽게 말하면 환급금 송금 통지서. 계좌로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근데 계좌로 보냈습니다라는 얘기가 들어. 예전에 과거에 그래 중간에 개정돼 갖고요. 현금 지급일 때만 한다는 걸로 이제 문구가 들어왔어요. 현금 지급을 할 때만 송금 통지서 발급을 한다. 현금 지급일 때만 송금 통지서 발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금 지급하는 건 어떻게 지급할까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 가면 이제 그러면 현금으로 해서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100원짜리 이렇게 준다든가 이렇게 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우체국을 이용해 우체국에서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 안내문 같은데 또 써 있는 거죠. 우체국에 찾아가시면 되는데 찾아가면 되는데 근데 우체국이 귀찮으시잖아요. 그럼 홈택스 들어가면 계좌번호 또 넣는 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시면 계좌에 싸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야. 귀찮으시니까 이렇게. 아니면 가서 찾아가세요. 그 안내문 이거 통지서 같은데 보면은 거기다 막 적혀 있어요.
요거 몇 년 동안 이거 행사 안 하면 뭐 없어진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5년간 안 하면 소멸시효도 적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된다. 어쨌든 현금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통지를 발급한다. 그럼 얘가 이제 현금 지급이 되면서 발급하는 거야, 사실은. 지급이 되면서 발급하는 거야. 지급이 우체국에다가 돈을 쏴주는 거지 이제. 그리고 찾아가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게 송금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 가능하다. 이 환급 받아갈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거래처에다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있어요. 줄 돈이. 근데 환급 받을 게 있으니까 그거랑 퉁치게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도 양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양도의 요구가 있으면 과세관청에서는 양도 요구 있으면 얘 양도를 요구하는 값 그리고 양수받을 을 받아갈 그러면 갑과 을 모두에게 충당할 거를 다 따져본 다음에 을도 마찬가지야. 을도 이제 받아가서 을도 충당할 게 있으면 을한테 충당을 해버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고려한 다음에 그리고도 충당할 게 없다면 그때는 양도 요구에 응한다 이거죠. 다 따져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양도 이게 잘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발급이 현금 지급하면 그때 바로 발급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 발급한 뒤에 양도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왠지 느낌이 이걸 발급받아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틀린 질문 되는 거야. 그래서 발급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요 발급하기 전에 양도가 가능하다 이거죠. 결론. 발급 전에 가능합니다. 발급된 뒤에 양도하는 거 아닙니다. 발급이 돼버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급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지급이 돼버린 거예요. 아셨죠? 돼버린 거다. 그래서 이땐 양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통지서에 보면은 요거 가백에 지급한다 등에 적혀버리는 거야. 적혀서 발급이 돼버리면 이거를 다시 을에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양도가 불가능한 거지. 발급이 돼버리면 발급되기 전에 요구를 해야 이때 적을 때 을로 적겠지 여기다가. 그래서 을한테 주는 걸로 하겠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급 전에만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놓은 이게 어떤 기본 골격입니다. 그 외에 볼 것도 좀 더 있죠. 이제 자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에 15페이지 가시면 이제 뭐 내용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맨 위에 결정 가시면 거기 셋째 줄에 즉시 결정한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찾아놓으시고요. 밑에 충당하고 지급하고 막 이런 거 밑에 또 특례도 있고 막 그렇네요. 여기 이제 쓸새로 가보시면 앞에 내용 기본적으로 이제 유형부터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대상자 얘기하고 있고요. 대상자 안에 좀 볼 것도 있고 좀 더 내용들이 막 2차로 가면 좀 더 풍성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쭉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하고 이제 한다. 이렇게 뒤쪽에 좀 들어가 있네요. 요 내용부터 먼저 보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스스로 가시면 이제 환급 결정 먼저 결정부터 절차 기본적으로 결정은 즉시 결정한다고 돼요. 즉시. 근데 결정하지 않겠대요. 적용하지 않겠다. 결정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요거는 밑에 기한 잘못 기속했을 때 그다음에 부가세 타사 합장으로 냈을 때 두 가지 제가 적어드린 거 그대로 있네 그죠? 두 가지 이런 것들은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그죠? 위에 그래서 아까 이거 얘기했다처럼 기간을 잘못 기속했을 때 그때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당초 내야 될 금액을 이때 낸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거는 환급 결정 안 하고 전에 내야 될 작년도치를 요래 낸 걸로 볼게. 작년도치는 잘못 낸 거 안 냈으니까 납부지연가산세. 요번 건 잘못 낸 거니까 환급 하면서 둘이 하면 차이가 발생한다. 환가상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차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때 낸 걸로 본다. 그래서 낸 거 이거 내야 될 금액을 낸 걸로 보니까 이거는 환급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충당입니다. 충당. 자 결정한 다음에 이제 충당한다라고 하는 충당. 자 충당은 이제 일반 충당 안에서 이제 직권 충당이 있습니다. 먼저 직권 충당. 대원칙은 신청 충당이에요. 신청 충당인데 직권 충당할 걸 고려 한번 해보는 거야. 보니까 필요적 충당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자, 요거 있고요. 요건 좀 이따 보고요. 좀 이따 보고 요건 좀 이따가 중요하게 볼 거예요. 밑에 그 직권 충당은 두 가지. 찬합된 게 있다든가 납부 기한 전 징수사유가 있는 그런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 동의 구할 필요 없이 충당한다. 맞죠? 두 가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청 충당이 이건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의의 한 경우에 하나에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 청구일에 납부한 걸로 본다고 되어 있네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그날에 납부한 걸로 본다. 이미 동의를 한 거니까 바로 이때 고지서에 따라 이제 걷어가려고 하는 고지서가 날라온 국세 또 있고 또 아니면 앞으로 자진 납부할 국세 두 가지 다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와 자진 납부하는 국세 둘 다에 대해서 신청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청 충당, 직권 충당 하셨죠? 두 가지 이렇게 있어. 충당의 어떤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신청 충당, 직권 충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나오네요. 양가로 이번에
자, 원천 유세액의 충당이에요. 요거 그냥 개념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다시 얘가 이제 결정하는 거 뭐 요거는 좀 이따가 잠깐 더 음미해 보시고요. 일단 결정하는 거 즉시 결정하는데 결정하지 않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충당을 고려해 본다. 충당할 때 직권도 있고 신청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런 내용인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지금 있네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내가 직장인이야.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통은 환급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통이 환급이 나오게. 왜냐하면 미리 냈던 매달 뗀 세금이 꽤나 많이 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환급이 많이 나온다. 그럼 환급금 결정이 되는 거지 이제. 환급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환급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원천유세액에 대한 어떤 환급은 매번 원천유수를 또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원천유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요번에 원천유수 한 게 연말산 돼서 환급 받을 자들이 나와서 환급액이 나오는데 그거를 요번 달에도 계속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 매달 또 내일 금액이 생기니 그거랑 퉁치자는 거죠 그냥. 그럼 이게 충당이야. 즉 원천유수 세액 간의 충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직장인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이씨 근데 돌려받고 싶은데 받아갖고 지금 13회 월급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환급 받고 싶은데 그리고 다음번에 또 뗄 건 떼고 낼 건 내고 지금 일단 바꿔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야. 원천인수 의무자가 원천인수된 후에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이게 연말산 환급 같은 거야. 환급이 발생했다면 그 원천인수에 납부해야 될 앞으로 또 매달 내야 될 그거랑 충당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만약에 원천인수 의무자가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럼 직원들이 당연히 회사에다 요구하겠죠. 그죠? 환급해달라 바로바로 그죠? 앞으로 물론 그것도 똑같지만 어차피 앞으로 내일 금액을 까는 것도 맞지만 그죠? 지금 받고 싶다 요구하면 그럼 바로 이제 환급해 주는 겁니다. 이건 아니면 앞으로 내야 될 금액이 발생해야 되는데 퉁치려고 했더니 그게 없대. 앞으로 원천인수 납부할 세액이 없대요. 그럼 이때는 즉시 환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뭐 굳이 외운다 이거보다는 그러겠지. 내가 직장인 입장에서 그러겠지. 그런 느낌. 연말산하게 되면 환급이 나오는데 그게 환급 안 해주고 앞으로 원천인수할 금액, 납부할 금액과 퉁치는 게 규정이 있는데 근데 요구하거나 앞으로 퉁칠 금액이 없다면 이때는 즉시 환급한다. 아셨죠? 그 내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뭘까요? 세 번째 거는 이것도 이제 중간에 개정되고 최근에 금액도 인상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통 신청 충당이 아까 충당 중에 신청 충당. 그 얘가 충당을 신청하는 거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환급금이 발생했어요. 환급금이. 자, 그런데 이제 내일 금액이 좀 있다는 거야. 자진 납부할 국세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가지고요. 얘가 이거를 충당을 신청했어요. 그럼 만약에 환급받을 금액이 만약에 이게 15만 원이고 환급받을 금액이 15만 원이야. 근데 요번에 충당해서 이제 할 금액 따져봐. 요번 납부할 금액이 있다. 따져봤더니 이게 15만 너무 작나? 만약에 30만 원이고 30만 원 이게 환급받을 금액이 자 그리고 충당할 금액이 28만 원 정도 있는 거야. 28만 원 정도. 그럼 이제 충당하고 나 얼마 남아요? 2만 원 환급돼야 되죠. 2만 원은 얼마 금액도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급이 안 돼 버렸어. 그건 환급 잔여금이 환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나 봐요.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지방세 쪽에서 많이 발생했어. 지방세. 그래서 지방세법이 먼저 개정이 됐어 그쪽이라서 자 요게 일반 충당 등 한 후에 남은 금액이 요거 생각하지 말고 금액이 10만 원 처음에 어쨌든 얼마 안 된대요. 그리고 지급 결정일부터 1년 이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때는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나버린 거네요. 이제 많이 지났잖아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잠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이때는 이거를 그냥 바로바로 자동으로 그냥 이거를 충당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지. 앞으로 또 계속 세금은 내야 될 테니 거기서 그냥 까는 걸로 해서 해소시켜 주자는 거예요. 신청이 없어도 신청을 한 걸로 취급해가지고 특이한 걸 만든 거지. 근데 금액이 지금 이제 올랐어. 20만 원으로. 20만 원 이하. 좀 여유 있게 20만 원 이하. 그러면 충당한 후에 남은 잔여금이 20만 원 이하래요. 20만 원 이하. 그리고 1년 동안 환급이 안 됐대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납부 고지 등에서 납부하는 국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고지에서 낼 금액. 근데 고지할 때 금액을 아니까 이제 만약에 17만 원 남았다. 지금 아까처럼 뭐 3만 원 남았다, 2만 원 남았다. 이렇게 금액이 작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지서에 보내서 내야 될 금액에다가 자동으로 퉁치고 남은 금액만 고지하겠다는 거지. 이러면 자동으로 이제 환급이 된 거랑 마찬가지잖아. 낼 금액에서 까는 거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었네요. 지방세가 먼저 그리고 국기법에 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있다. 이때는 충당이 동의는 원래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있는 걸로 본대요. 그냥 충당이 동의 있는 걸로 보고 그냥 바로바로 하게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왔는데 모르고 이제 그걸 한 거지. 보니까 이게 날라올 금액이 꽤 됐는데 보니까 요번에 2만 원이 줄어들었네. 요번에 17만 원이 줄어들었네.
그게 알고 보니까 이런 거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충당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금액이 작을 때 소액 환급금의 충당이다라고 부르면서 제도가 들어와 있다.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어렵진 않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충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충당의 순서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봐놓자. 환급금을 충당한대요. 이때 1번 충당할 때는 충당할 게 여러 개 있나 봐요. 그때는 충당할 게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충당할 게 봤더니 한 2개, 3개 되는 거야. 여러 개랑 충당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런 충당도 있고 신청 충당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직권 충당을 먼저 한대요. 체납액에 대한 충당을 먼저 한대요.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충당을 먼저 한다. 체납된 거에 대한 충당 우선이다. 직권 충당 우선이다 이거죠. 직권 충당. 아무래도 이 둘 중에는 체납하고 있는 것들이 빨리 까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다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단 여기 법적으로는 직권 충당이 더 좋으니까 직권으로 체납액이니까 지금 급하니까 압류 걸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랑 까는 게 더 낫겠지. 그런데 얘가 납세자가 고지에 의해서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거 동의하기를 신청. 아까 이 신청 충당은 2가지가 있었는데 고지서에 따라 날아온 거 충당하는 신청도 있었고요. 그냥 내가 세법에 따라 자진 납부할 국세 앞으로 내야 될 그냥 세금 날라온 거랑 내가 내야 될 거 둘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체납이 돼 버리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체납이 돼 버리면 그게 아닌 상태의 2가지 날라와서 내야 될 거 아니면 그 내가 자발적으로 내야 될 거. 이것 중에 뭐래요? 이것 중에 고지서 날라와서 내야 되는 그 세금이 있다는 거야. 어차피 고지 날라온 건데 요것도 지금 내야 될 상황인데 요거랑 먼저 깝시다 라고 얘가 신청을 한대요. 그럼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 우선 충당한대요. 다시 지금 충당할 게 여러 개 있나 봐. 충당할 게 여러 개 충당할 게 있다면 그 중에는 뭘 먼저 하는 게 맞다? 이 중에는 가급적 얘를 하는 게 낫죠. 얘도 있고 얘도 있다면 그죠? 근데 얘를 먼저 하려고 했더니 납세자가 뭐를 신청한대? 먼저 해달라고 한대? 이 중에 고지에 의해서 날라온 세금 얘가 자진 납부하는 거 말고 고지에 의해서 내는 거 그놈에 대해서 충당해주세요라고 하면 요구하면 그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우선 충당한다 이렇게 잡아놨네. 좀 지엽적인 감이 없잖아 있지만 따라오셨나요? 이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액 환급금의 충당 아까 20만 원 안 되면 그 있잖아요. 자 그때는 이제 그 가급적이면은 소액 환급금 충당을 할 때는 요거는 이제 뭘로 한다 그랬죠? 고지서 보낼 때 그냥 까고 보내는 거라 그랬죠, 그죠? 아까 20만 원 안 되면 근데 그때는 같은 세모 가급적이면 같은 세금에서 충당하는 게 맞겠지. 여러 가지 세금들 중에 같은 세금, 그죠? 그 20만 원의 소액 환급금이 발생한 그 해당 세목과 같은 세목에 대한 거에서 하는 게 맞겠지.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건 뭘까요? 지금 방금 여기 봤던 거는 환급금이 결정이 됐는데 이제 충당할 게 여러 개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환급금이 여러 개 발생한 거야. 만약에 반대로 환급금이 2건 이상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환급할 금액이 2건 이상 발생했는데 그거랑 지금 충당을 지금 고려하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뭘 먼저 한대요? 소묘시효가 먼저 도량금 충당한대요. 무슨 말이야? 환급할 금액이 2건 이상일 때는 이 환급금도 역시 국가를 상대로 나 환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역시 소묘시효라는 게 존재합니다. 소묘시효가 있어요. 소묘시효. 그 소묘시효가 만약에 완성이 돼 버리면 그러면 환급금 받을 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까 국세에 관련해서 징수권의 소멸시효도 국가가 징수권 행사를 안 하면 돈 달라는 말을 안 하고 게으른 기간이 채워져 버리면 그러면 소멸하듯이 얘도 환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권리 행사를 안 하면 얘도 5년입니다. 얘도 같이 5년이에요. 근데 얘는 5억 이상 국세 뭐 10억이다 이런 거 10년이다 없어요. 얘는 그냥 5년이야. 그냥 환급금에 대한 건 소멸시효가 5년이에요. 그럼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이 짧게 남은 거에다가 충당하는 게 좋아요? 길게 남은 거 충당이 좋아요? 짧게 남은 거죠. 이거 자칫하다가는 시효 완성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둘 중에 짧게 남은 거. 그럼 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거야? 나중에 도래하는 거야? 짧게 남은 게 먼저 도래하는 거지 먼저. 그래서 먼저 도래하는 거. 시험이 뭐라고 나와요? 나중에 도래하는 거. 그럼 틀린 거야. 먼저 도래하는 거. 이게 짧게 남았다는 거죠. 시효 완성이 되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거기서 더 짧은 거에서 먼저 도래하는 거. 시효 완성이 지금 5년인데 5년 시효 완성이 도래하는 완성이 되는 날짜가 먼저 도래하는 거 아셨죠? 그 의미. 그래서 그놈부터 먼저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리적으로 만들어 놨죠, 그죠? 가급적이면 같은 세목에다 해라. 소액 환급금 충당할 때
이런 거고 두 건 이상 발생했다면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이걸 이해를 못하면 또 나중에 말 잘 이해를 못하면 그죠? 그러면 헷갈리고 막 그래요. 시효가 나중에 도래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도래하는 거. 시효 완성이 얼마 안 남은 거. 시효 완성이 얼마 안 남은 거 이렇게 느낌 가지면 돼요. 이것도 잘 보시고요. 고지에 의해서 자진 납부하는 국세 아니고요. 고지에 내는 국세. 그놈의 충당을 동의한다. 원래 충당할 게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는 체납액 등등 직권 충당할 걸 먼저 하는 게 맞는데 다만 고지서 날려보내서 날라온 거 내는데 어차피 이것도 내가 안 내면 체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는 지금 체납이 되는 상태를 충당했다는데 이것도 곧 체납이 될 거예요. 제가 안 내면 날라온 거 내야 되는 거니까 납기까지 안 내면 체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로 먼저 할게요. 그러냐 이거나 뭐 이거 먼저 해라 이거죠. 이제 이거 먼저 해라 이렇게 한다. 근데 자진 납부하는 건 아직 체납이 된 게 아니라 법인세 내야 될 거 아직. 응? 아직 자진 납부를 앞으로 할 거. 그건 아니고요. 고지서 날라와서 내야 될 거. 요놈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걔를 우선 충당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지급이에요. 지급. 자, 지급은 환급 결정하면 며칠 내 지급한다고요? 30일 내 지급한다고요. 30일 내. 지급하고 송금통지서를 송부한다라고 했네요. 여긴 정확히 한다면 아까 뭐 했대만 현금 지급할 때만 송금통지서를 송부한다. 그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자, 권리 양도할 수 있대네요. 중요한 말. 요게 파란 글씨가 돼야 돼요. 발급 전에. 이 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급금 송금통지서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어디 들어가 있었죠 이게? 얘가 들어가 있는 거 어제 공부한 거 중에 서류에 송달에서 얘가 뭐지? 열람하는 거 그죠? 열람하게 하는 거 얘는 그래서 돈 내고 받는 거는 그냥 홈페이지 저장하는데 열람하게 만든다. 나머지는 메일 보내면 되는 거였고 전자송달할 때 그거 할 때 나와 있었네요. 그죠? 어쨌든 자 열람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해서 이제 송달하는 겁니다. 그렇다. 어쨌든 요게 발급되기 전에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양도 요구를 하게 되면 세무서장은 얘가 갑인데 을한테 양도한대요. 을한테. 그러면 이때는 양도하는 갑과 양수하는 을, 갑을이 납부할 다른 국세 등이 있다면 그러니까 충당할 게 있다면 먼저 충당을 한 다음에 잔액을 요구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자 얘가 충당할 것 같으니까 뭐 이건 충당은 고려한 다음이긴 한데 어쨌든 얘도 그리고 또 양수할 자도 또 충당을 다 고려해보고 양쪽 다 고려해보는 거예요. 고려해온 다음에 요구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보실 얘기 앞에도 나와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두 가지니까 이제 설명드리면 되는 내용들이네요. 이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제 소멸시효 나와 있고 그러네요. 자, 내용이 좀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양이 많죠. 다시 15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교재상으로 보신다면 여기는 조금 더 축약해놨네요. 자, 여기 보신 거는 양이 좀 더 많게 본 거예요. 자, 결정하고 충당한다. 알맹이만 딱 들어가 있네. 결정, 충당. 그 다음에 지급. 요 세 가지가 기본 틀로 우리 15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 갖고 활용도 하시고 또 쓸 수 있는 세법학에다가 이제 같이 메모도 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좀 뽑아 보면 거기 결정은 즉시 결정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충당이란 게 쭉 나와 있네요. 거기다 설명드린 것들이죠. 일반 원칙 메뉴에 신청 충당 이게 일반 원칙을 삼는구나. 일반 원칙이 신청 충당이구나. 근데 가만 고려해 봤더니 얘가 체납액이 있다든가 등 그래. 그러면 직권 충당을 고려하는 거지. 2번에. 그죠? 원칙은 신청에 따라 충당한다라는 대원칙 갖고 있는데 근데 체납액이 있다든가 납부기한 징수사유가 있다? 아 그래? 급박한 거네? 이건 직권으로 해버릴 거야. 그런 의미를 띠는 거네. 그죠? 그래서 1번, 2번. 그리고 1번 일반 원칙은 신청 충당은 동의를 하는 신청이 있으면 그때 청구한 날에 납부한 걸로 본다는 얘기 아까 봤던 얘기 들어가 있고요. 화살 표시. 그 다음에 3번 봤죠? 원천 유세액간 충당 아까 직장인 그죠? 연만사 이런 얘기 했던 거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당의 순서네 밑에 충당의 순서 4번에 동그라미 기억은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거에다가 먼저 한다. 그죠? 이게 원칙인데 니은 충당할 게 2건 이상이라면 이때는 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먼저 한다. 그거부터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가시면 소액 환급금에 대한 충당 신청 의제가 있네요. 금액 20만 원 이하로 돼 있고요. 2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년 이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1년 20만 원 이하. 이러면 이때는 뭐에다가 충당을 한대요?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충당에 대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네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즉 바로 해버리는 건데 그죠? 해주는 건데 동의를 받은 걸로 봐버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아까 봤던 게 없는 건데 이제 세무사장이 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환급금의 결정이 취소가 돼버렸대요. 처음에 결정했다가 잘못했구나라고 취소가 됐대요. 그럼 이제 이거를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지급한 금액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줬다가 뺏어야 되는 거죠. 결정이 잘못된 거다라고 뺏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세금을 내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뭔가 뺏어오는 거는 국세징수법의 내용을 준용하면 되는 거야. 국징법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래요. 세무사장이 환급금 결정이 취소가 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돼 버린 금액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징법에 나와 있는 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자, 근데 7번 이제 보면 되겠네요. 7번. 자, 넘어가서 그다음 지급은 봤으니까 30일 내 지급한다. 송금 통지서 송부한다. 밑에 꽃표시 1번이 있네요. 환급금 송금 통지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때만 현금 지급을 할 때만 통지서가 발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좌이체 방식에 따라 할 때는 송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구나. 조문이 이제 뭔가 정비가 되면서 몇 년 전에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도 막 통지서도 막 살펴보기도 하고 막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이때 특이한 게 하나 있네. 환급금 통지서는 송달할 때는 등기편으로 세야 되나? 등기우편. 만약에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했다면 그때는 우리가 열람하는 방식 아까 그 얘기했는데 그건 전자송달일 때고 만약에 전자송달 신청 안 했다면 그러면 이제 우편으로 보내고 등 해야 될 텐데 그때 뭘로 하래 얘는 또 등기우편이래요. 우리가 등기우편 하는 거는 우리 봤지만 고지, 독촉, 강제징수, 정부 명령 이런 거잖아요. 여기 얘도 추가되나 보다. 얘도 등기우편으로 하래요. 얘도 그렇게 돼 있구나. 이것도 환급 받아갈 권리 이런 것들 하는 송금 통지서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서류를 보니까 등기우편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나 보다. 그쪽에 조문에는 없지만 여기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환급 받을 금액이 5만 원 미만이래요. 그러면 금액이 작으니까 일반 우편으로 할 수 있답니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네. 너무 지엽적이지만 그래서 일단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석진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 내용이 밑에 실질기속자 환급 특례가 나오네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맨 밑에 가시면 양도는 발급하기 전에라는 게 중요한 게 있네요.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양쪽이 다 충당을 고려한 다음에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가 있네요. 자 됐죠? 그래서 환급금. 그럼 다음 페이지 가면 소멸시효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지금 큰 틀은 잡았어요. 좀 중간중간에 봐야 될 것도 있는데 그거 빼고 지금 막 해서 기본 틀은 잡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얹어진 얘기를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먼저 15페이지 가시면 또 그다음에 7번 우리 쓸세로 한다면 쓸세 앞에 여기 이제 나왔던 얘기죠. 요 얘기예요. 직권 중당에 나와 있는 요 얘기예요. 자, 요 얘기가 여기 7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소급표라고 부르고 막 그러고 있네요. 여기 내용에다 넣으시면 되고 막 강조해 놨네요. 노란 걸로. 그죠? 이 경우라고 돼 있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자, 환급금이 이제 결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환급 발생한 거지.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체납국세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소득세가 체납한 거야. 체납. 세금을 안 내서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체납된 상태에서 이제 얘가 VAT가 환급금이 발생한 거지. 부가세 환급할 금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발생했다. 체납국세는 이제 이렇게 불러요. 법정납기라고 불러요. 체납은 지정납기라고 하는 게 맞는데 원래 체납은 지정납기 지나면 체납이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법전은 법정납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얘가 체납된 상태에서 VAT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뭐래요? 얘가 환급금 발생했는데 결정된 다음에 충당 고려봤더니 뭐가 있다고 지금 충당할 게 있다고요. 체납이 직권 충당. 그래서 이때 직권 충당 결정한 거야. 직권 충당. 이때 직권 충당합니다라고 결정했어요. 직권도 충당합니다. 그러면 충당이 바로 되는 거지. 이제 직권을 충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충당을 결정하기 직전에 얘가 지금 상황이 체납도 있고 막 했다는 얘기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 얘가 돈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닙니까 지금. 세금도 못 내고 있지만 그죠?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어떤 채권도 못 갚고 있는 것도 많겠지. 그럼 채권자들은 지금 얘를 주위에서 보고 있겠죠. 지금 얘가 세금이 체납되고
그 상태에서 또 갚을 빚도 못 갚고 있고 채권자들이 많은 상태야. 그럼 채권자들은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얘가 환급이 발생하네요. VT 환급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압류 걸어버려요. 압류. 채권자들이 이 바닥을 환급 바닥을 권리 압류 걸어갖고 가져가려고 이제 여기 압류가 치고 들어버리네. 그 압류해갖고 이제 가져가겠다고 해버리니까 직권 충당을 결정했는데 보니까 한 발 늦은 거야. 얘가 먼저 해버리니까. 그래버리면 얘를 퉁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얘가 압류 걸려버렸으니까 누군가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이 직권 충당 결정하게 되면 효력이 이 둘 중에 체납국세의 법정 납기와 그 다음에 부가세 환급금 등의 발생일, 환급 발생일 중에 늦은 날에, 그죠? 자, 소급하여 적용한대요. 소급하여 요게 직권 결정하게 되면 이렇게 소급해 갖고요. 대등액에 대해서 소멸한 걸 본대요. 소급해서 대등액, 요거랑 대등한 둘이 퉁칠 수 있는 대등액에 대해서 늦은 날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대해서 충당된 걸로 본대요. 대등액에 대해서 충당된 걸로 봐버립니다. 그러면 압류 걸어봤자 의미 없게 되는 거지 이제. 어차피 이 결정 발생한 날 둘 중에 늦은 날에 바로 직권 충당을 해버리면 이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해 버리니까 이때 압류 걸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규정을 둬서 세법이 먼저 가져야겠다. 물론 채권자도 보호해 주는 건 맞지만 세금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져갈 거야. 법조문대로 해서 우선순위 너네들 밀리는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자, 그럼 빨리빨리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면 늦은 날이나 빠른 날에 해야죠. 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빠른 날이란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아시다시피 이거를 충당을 한다는 얘기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있으려면 늦은 날이 맞지. 빠른 날로 바꿔요. 말도 안 되는 지문인데 시험에 나와요. 빠른 날로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지. 빠른 날에 해서 빨리 해버려야지. 느낌 갖고 이제 그 맞는 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늦은 날이 맞아. 둘 다 있어야지만 충당을 하는 거니까. 체납국세도 있고 환급금도 발생해야지만 얘랑 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되니까 늦은 날로 돼 있어.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법정납기라는 말은 이건 지정납기로 바꿔야 돼요. 지정납기. 그렇지만 아무도 토달지 않아. 왜냐하면 둘 중에 늦은 날은 얘일 거니까. 반드시 이 날짜일 거니까. 이런 뭐 조문이 잘못돼 있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있다. 체납국세라니까 지정납기가 맞는데 원래 표현이. 어쨌든 이 세금의 법정납기와 환급금의 발생일 중에 늦은 날, 이 날이 늦은 날이야. 그래서 그날에 대등액에 대해서 소급해서 충당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아셨죠? 요게 여기 앞에도 있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둘 중에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대해서 소멸한 걸로 본다. 충당된 걸로 본다. 아셨죠? 돼 있다. 요거 하나. 우리 교재상으로는 7번 봤습니다. 아셨죠? 여기저기.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이제 실질기속적 환급 특례가 나오는데 환급 대상자 쪽에다 넣어놨어요. 우리 슬스에다가는. 자, 대상자. 요게 좀 지엽적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이제 요거는 지엽적이라기보다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요거는. 근데 그 외의 내용들은 좀 지엽적이니까 우리 핵심 정리에다가는 뒤에 참고로 아마 넣어놨나 그랬을 거야.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만 잘 보자. 참고 들어간 그 보지 말고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자, 명의위장의 경우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환급 대상자는 누구한테 환급해 줘야 돼? 낸 사람한테 환급해 주면 되는 거지 이제. 그죠? 그 납부한 자한테 환급 결정되면 그 자한테 환급해 주면 되는 거야. 그건 기본적인 얘기야. 얘기인데 이때 명의위장의 경우는 조금 이제 어떤 예외적인 상을 만들어서 규정을 두고 있나 봐요. 그죠? 자, 이게 명의위장이래요. 자, 세무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갑이란 자가 있습니다. 자, 갑이란 자가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납부를 했는데 세금을 100만큼 납부했어요. 100을 납부했어요. 갑이 납부했어요. 자, 근데 이 갑은 누구냐면 얘가 명의대여자래요. 알고 봤더니 명의를 대여한 자야. 자, 그리고 숨어있는 을이 있대요. 을이 얘가 실사업자야. 이 사업을 한 실사업자예요. 자, 그래서 이 명의대여자인 자가 얘가 납부했던 금액 요게 이제 나중에 과세관청이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실사업자한테 돌려야죠. 우리가 귀속에 관한 식지과세 원칙 그거 아닙니까? 실사업자가 을이니까 을한테 지금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야. 얘가 세금이 자기 앞으로 하게 되면 이 소득이 자기 앞으로 하게 되면 소득이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누진세율 체계에서. 그래서 얘 앞으로 이제 옮겨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사업자를 발견한 거야. 발견해서 얘한테 징수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한테는 이제 부과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명의대여자인데요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그러면 납부했던 금액은 다시 뭘 해줘야 돼요? 요거는 환급을 해줘야 돼요. 원래 환급해줘야 되는 거 net 금액을. 그 다음에 얘한테 징수해야 되겠지 이제. 실사업자한테 얘는 징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징수해야 되는 거지 이제 상황이. 얘한테 징수하는데 금액은 당연히 100보단 크겠지. 얘한테 매기면 얘는 그 높은 세금 피하려고 얘를 돌린 거니까 아마도 얘가 클 거야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징수하는 금액이 만약에 130을 징수하게 됐다고 쳐봐요. 30을 더 걷어야 되는 거네. 이때 과세관청이 어떻게 버렸냐. 그럼 얘는 징수하고 얘는 환급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그러지 말고 더 안전하게 해버리자. 어차피 둘이 한 통속 아니냐. 한 통속일 거니까 얘가 낸 금액은 얘가 낸 걸 거다. 얘 이름 빌려갖고 얘가 내줬을 거다. 그러면 얘 기납부로 빠지자. 그래서 얘한테 빼버린 거야. 징수를 130 할 때 100을 환급을 안 해줘 버리고요. 얘한테 100을 빼버린 거지. 그래서 30만 더 내시오라고 해버린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얘 둘이 친하다고 했지만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 명의대여자인 얘가 자꾸 얘가 이제 줘가지고 납부하고 줘가지고 납부하고 했는데 내가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아졌는지 친구 미안해. 그래서 한 달만 있다 줄게. 이러면서 자꾸 안 주고 미루고 막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얘가 지금 낸 게 얘 돈 낸 거야. 얘가 안 줘서 얘가 낸 거야. 자기 돈으로. 그리고 이제 얘는 아니다라고 해서 환급 받아서 돈 별로 받려고 했더니 얘가 자기한테 안 돌려주고 얘한테 지금 까버렸네. 이랬더니 얘가 이거 나한테 왜 안 주죠? 라면서 이제 이거 다투게 된 거란 말이야. 그 대법원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한 거야. 대법원이 어떻게 한 거죠? 이 납부한 금액에 실질적인 귀속되는 자는 얘다. 얘가 낸 금액이니까 얘한테 돌려주는 거지. 왜 뭘 근거로 얘한테 지금 깠니? 이런 거죠 이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한테 돌려주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규정이 정비가 된 거지 이제. 아 그렇구나. 무조건 이제 여기서 까는 걸로 실무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러지 말고 자 이때 빼는 거는 얘가 빼려면 얘가 납부한 게 확인되면 얘가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얘가 낸 걸로 확인되면 그때만 여기서 빼란 얘기야. 확인 안 되면 얘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지급 청구해서 받아갈 권리가 있는 자는 얘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납부 사실이 확인될 때만 합리적으로 바꿔놓은 거죠. 확인이 됐다면 여기서 빼는 거야. 얘가 낸 게 확인돼야 빼는 거지. 확인 안 되면 얘한테 돌려주는 거야. 얘한테 까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게 명의위장의 경우에 환급 대상자에 대한 어떤 특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재 가볼게요. 15페이지 실질 기속자 환급 특례. 여기 앞에 내용도 마찬가지고 명의위장. 자 여기 하기는 요거 보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슬슬 정리하신다면 명의위장의 경우 실지과세 원칙 우리 할 때 봤던 귀속에 관한 실지 그 내용이에요. 과세 대상 소수죄인 거에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죄가 따로 있어서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해버리고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인 저기 갑에 대한 걸 취소해버리고 다시 실질 귀속자 실사업자인 을에게 납세부절하여 과세할 때. 그래서 기억 실질 귀속자 을이 납부한 것을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때는 을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 후 잔액을 환급한다라고 하는 거지. 잔액을 환급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야. 얘가 이렇게 돌린 이유는 자기 세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데요. 그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갑에게. 저기 위에 갑에게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네요. 그리고 2차 납세무에 대한 거는 참고로 들어가 있고 교재에는 근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2차 때 보시면 돼. 이거 사례화돼서 나올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1차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납세무자에 대해서 좀 이따가 2차 납세무자에 대한 내용도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야. 부종성, 보충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법조문상으로도 아까 방금 봤던 여기 실질 귀속자, 실사업자한테 하는 그 조 내용이 조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래 사실 집행기준에 싹 있는 거. 얘도 집행기준 얘기야. 어떻게 보면 집행기준 쪽에 있는 내용인데 근데 그게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하려니까 본법에서 규정을 넣은 게 저거라 법조문상으로 이제 대하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쟤만 나온다고 봐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2차 납세무는 이건 나중에 해석상 그런 거니까 판례 공부하고 2차 공부할 때 좀 더 봐놓으시면 된다. 나중에 이게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다 안 봐도 됩니다. 됐네요. 됐고 잠깐 위로 올라가서 이제 유형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이제 소멸시효나 환가상금 얘기하면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이제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유형이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다. 과원합금이다 와 환급세액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유형이 과원합금 환급세 이름 과원합금 온합금 과원합금 또는 환급세. 과원합금은 당초에 과세 원인 없이 잘못 납부한 거예요. 맞죠? 이유 없이 냈던 게 됐다 결론적으로. 그게 초과납부나 차고납부나 이중납부나 이런 것들이네요. 그리고 냈다가 부가시효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냈던 금액 중 일부가 감액이 됐다면 그 일부 감액된 금액만큼은 결론적으로는 이유 없이 낸 거잖아요. 1,000만 원이 600 됐다면 400은 이유 없이 낸 거잖아요. 1,000만 원이 다 부가시소가 돼버리면 1,000만 원 싹 다 원래 낼 필요 없었던 금액을 낸 거니까 이게 과온합금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다. 자, 요거 밑에 거 볼 필요 없고요. 아까 과온합금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요건 안 봐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초과납부, 차고납부, 이중납부, 부가시소, 감액경정 이런 것들이 다 과온합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환급세액은 뭐라고요? 환급세액은 당초에 적법하게 납부한 거야. 적법하게 낸 거예요. 근데 세법 규정이 그래가지고 얘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다든가 총부담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든가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환급된다든가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 다음에 교섭금 소득공제 받는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어떤 규정상에 따라 내용에 따라 환급되는 게 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얘가 환급세액. 자, 됐습니다. 이렇게 과온합금 환급세액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다 왔네요. 자, 교재로 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 자, 대상자 중에 몇 가지만 추리세요. 여기 앞에 것만 됐고요. 유형 봤고요. 환급 대상자 중에 아까 요거는 이제 제껴요. 이천압세무자 등등은 안 봐도 됩니다. 쓸 수 있는 거 나중에 보자. 아까 결정, 충당 다 중요한 것들 많으니까 말 문제 다 풀 수 있게끔 잘 정리하시고요. 결정한다. 그다음에 충당한다. 직권 충당, 신청 충당. 그죠? 그 안에 내용들 아까 쭉 봤던 거. 특이하게 직장인들 연말산하는 거. 그다음 20만 원 안 되고 1년 이내 1년 이하 이내 기간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때는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충당 순서 좀 받고 이해 좀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지급은 30일 내에 하는 거다 하면서 쭉 해서 내용들 꽤 되네요. 그죠? 여기 또 들어가 있네. 아까 봤던 거. 그죠? 명의위장 또 여기다 넣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슬세였구나.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몇 년간? 5년이에요. 5년. 5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환급금이 없어지니까 환급 받을 때 이자 받는 부분도 같이 소멸하겠죠. 당연히. 5년 지나면 그냥 같이 소멸한다. 아까 시효 완성되면 소급표. 아까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할 때. 그러면 소급해갖고 다 가산세나 뭐나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얘도 역시 시효 완성되면 소급표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자 한번 붙는 거, 환급 가산금, 이자 붙여주는 거 있잖아. 걔도 같이 소멸한다. 같은 논리로 보시면 돼요. 따라오셨나요? 국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5년 채워버리고 그죠? 해버리면 이때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던 거니까 그때부터 있던 가산세까지 다 싹 없어진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얘도 환급받아갈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환급받을 금액, 납세자가 반대로 환급받을 금액을 이게 없어지면 환급액에 덧붙는 이자까지 같이 없어지는 게 맞겠지, 그죠? 그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지엽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 보시는 게 낫겠다, 그죠? 교재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앞에 나중에 볼 것들 이제 여기 간단하게 이것만 보면 됩니다. 몇 가지만 16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동그라미 1번에 납세자의 환급금과 환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행사했을 때 5년간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된다. 받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기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답니다. 세법이 민법에 따른 게 맞네, 그죠? 민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네. 이 경우 환급금과 환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의 소호 등 행정 소송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시효의 중단에 관한 민법상의 청구를 한 걸로 본다.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거지. 우리 소멸시효의 중단, 돈 달라고 하면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구권, 징수권 행사하면 우리 아까 뭐야? 아까 뭐 있었죠? 우리 시효의 중단, 고독, 압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다 민법을 준용한다니까 재판상에 청구도 들어와서 뭐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도 얹었습니다,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시효의 중단에 관해서 민법상의 청구 그저 준용하고 있는데 이런 소송으로 한 경우에도 중단된다라고 하는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민법을 준용하다 보니 이제 그래서 이제 3번이 들어온 거야. 3번이 몇 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소멸시효는 자, 시효는 언제 중단되는 게 맞아 원래? 누가 지금 권리 행사를 해야 돼? 누가 납세자가 환급받아갈 자가 내 돈 주세요. 환급해 주세요라고 해야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어? 시효는 세무사장이 납세자의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 납세자들아 환급 받아가라, 그죠?
촉구하기 위해서 납세자한테 하는 환급 청구의 안내, 환급 받아가세요라고 안내를 한 거야. 누가? 과세관청에서 한 거야. 세무서장이. 이걸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이건 당연한 듯 보이잖아요. 민법은 이때 중단됩니다. 상대방이 받아가라고 하는 것도 중단된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민법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민법을 준용하면 이게 또 중단돼 버릴 거 아니냐. 세법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야. 과세관청에서 늘상 하는 환급 받아가세요라는 촉구를 하는 거는 이거는 납세자가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게 상식처럼 보이는데 민법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중단된다고. 돈 줘야 될 자가, 받아갈 자가 돈 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줘야 될 자가 빨리 내고 받아가라 라고 하면 그게 중단된대요. 민법은 그렇게 돼 있나 봐.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돈 환급을 받아갈, 환급을 줘야 되는, 환금 줘야 되는 세무서장이 빨리 받아가세요라고 안내하게 되면 중단되지 않는다. 아셨죠? 이렇게 묻고 그래서 들어온 걸로 보시면 돼요. 아니 이게 당연한데 왜 들어왔나? 그죠? 했더니 민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민법의 내용을 준용한다는 어떤 문구 때문에 준용이 될까봐 준용 안 된다 얘는 우리 특별히 세법에 규정을 둔 거다처럼 들어온 거지. 그래서 이때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안 헷갈리게 하세요. 자 시효에 대해서 봤고요. 그다음 밑에 환급 가상금에 대한 얘기 나오네요. 환급 가상금. 자 환가상금. 자 이거는 이제 뭐 기산일 나오고 막 그러겠네. 환가상금. 자 국세를 환급해 줄 때 당연히 이자 줘야죠. 이제 잘못 걷어간 거 환급해 이자 주는 거 맞죠, 그죠? 법정 이자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을 제때 못 내면 납부자가 나서 받아가듯이 세금을 잘못 걷어간 거 돌려줄 때는 이자만큼 쳐주는 게 당연하지. 그때 계산은 환급 받아갈 금액에다가 이자율, 고시가 된 이자율에다가 기간해서 날짜별로 그 이자만큼 받아가야지. 이렇게 됐죠? 자, 그 이자만큼 지금 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들어가네 이번에. 자, 경정 청구나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 판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이. 자, 환급금 결정이 되려면 나 환급해 주세요. 경정 청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경정 청구는 5년 내야 되고 불복도 해야 되고 등등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제때 취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취하지 못했으면 환급이 돼야 안 돼. 원래 환급이 안 돼야 되죠? 경정 청구를 하거나 불복 청구나 이런 것들은 기한 내 해야 되잖아. 그래서 기한 내 했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당연히 돌려받을 금액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돌려받지 못하는 게 법적으로 맞아. 안 돌려주는 게 맞아. 그래서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당한 사유 없이 그럼 이게 지나버리면 여러분들 실무할 때 어디로 갈까요? 억울한데 뭔가 하고 싶은데 이걸 돌려받기 싶기도 하고 막 이런데 못해. 지나가지고 절차적인 걸 만족 못해서. 그러면 절차는 법적으로는 내가 못 받는 게 맞지만 근데 이거 좀 한번 사정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가는 데가 고충민원 처리라고 하는데 고충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 편에서 뭔가 고충 이런 것들 좀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거야. 가가지고 이제 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날짜가 약간 늦어갖고 지금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연결해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럽시다라고 해서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서 원래 안 돼야 되지만 이때 환급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게 됐대요. 이때는 이자만큼은 주지 않겠대요. 원래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해주는 거잖아. 이자만큼은 주지 않겠대요. 주지 않는다 아셨죠? 주지 않는다. 요거 하나. 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이때 저기 적힌 이자율은 어떻게 하느냐. 재경부 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이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자율만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1.5배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1.5배. 저 환급가상금에 대한 이자율에다가 1.5배 해버리래요. 1.5배. 이렇게 세게 하는 거야. 어떤 경우냐. 열심히 내가 불복을 했어요. 진짜 이때는. 불복도 하고 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판결 떨어진 거야. 그러면 판결되면 이제 환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겼다고 막 기뻐하면서 이제 돌려받아야지 하고 있는데 계속 안 주는 거야. 약 올리는 건지. 계속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빨리빨리 지급해야 되는데 40일 지나버렸대요. 40일 지났대요. 애가 타겠죠, 그죠? 이긴 건 맞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이 안 되는 거야. 빨리빨리 움직여 환급해 주라는 얘기예요. 40일 지나버리면 그 기간에 대한 이자가 40일 지난 이유가 아니라 이 이유 지나버리면 그럼 전체 이자에 대한 이자율이 아까 환급금에 대한 가상금 금리가 만약에 3%다 만약에 3%다 그러면 여기 1.5배 해보니까 3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4.5가 되는 거지 이제 4.5%. 더 세게 된다. 이렇게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이 세무공무원은 지급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국가에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죠? 그럼 포상금 받은 거 토해내게 만들어야지 이제. 그죠? 우리 어제 포상금 들어봤으니까 공로가 있다는 거에 반대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월급에서 까고 막 그래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 우리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잘했으면 포상금 받는다고 이제 돼 있으니 이제 잘못하면 이제 토해내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낌은 그런데 이제 포상금 준다. 분기마다 준다. 뭐 기억나십니까? 어제 포상금 주는 거 기억 안 나죠, 뭐. 그죠? 그래서 날라가 버렸죠, 벌써. 어쨌든 됐고. 그다음에 이자 계산인데 이자 계산은 이렇게 한대요. 기산일. 자, 양 많다. 환급도 그죠? 환급 가산금에 대한 이자 계산 기간이야. 이자가 언제부터 줘야 되는 거야? 그죠? 언제부터? 자, 일단 과원합금은요. 당초에 처음부터 원인업 잘못 낸 거잖아. 잘못 낸 거니까 내자마자 잘못 낸 거지. 그래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 준대요. 과원합금은 그래요. 그래서 과원합금과 환급세가 구분한 거야 아까. 이런 과원합금은 당초에 과세 원인 없이 잘못 낸 거야. 이유 없이 낸 게. 그럼 냈는데 그때는 적법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부가 취소가 되거나 감액 경정된 거야. 이래버리면 그건 잘못 낸 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랬다면 이자 줄 때는 내자마자 잘못 낸 거니까 다음 날부터 이자 주겠다. 아셨죠? 다음 날 납부일 다음 날부터.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환급이 되는 그런 것들이야. 이제 환급세 과원합금이 아니라 환급세액은 이자 줄 때 언제부터 이자 주냐는 거야. 환가상금. 이게 감면 결정을 했대. 감면 결정. 그러면 처음에는 잘 냈는데 법에 따라 감면 결정을 해준 거야. 감면해줄게, 깎아줄게요. 자, 그럼 이자 줄 때 언제부터 주면 맞아? 낼 때부터야? 아니죠. 이거는 이유 없이 잘못 낸 게 아니라 잘 냈는데 세법에서 특별히 감면해주겠대요. 그럼 그때부터 이자 주는 게 맞지.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감면 결정일 다음 날부터. 감면 결정 전에도 이자만큼은 주겠다는 건 아니죠. 억지로 깎아주는 것도 지금 잘해주는 건데 거기다가 이자 주는 거는 감면 결정된 이유에 대한 이자만 주겠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법이 개정될 때 마찬가지. 개정돼 갖고 환급받을 금액이 생겼나 봐. 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그럼 개정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 그 개정되는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면 좀 암기가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30일 나오고 막 그렇게 나와 이제. 자, 환급 신고 뭐 신청 결정 뭐 나머지들 일반 환급세 기본적으로. 그러면 신고 신청일부터 30일 나와 30일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지난 날의 다음 날이라는 게 약간 그렇습니다. 지난 날은 그 다음 날 말하는데 그 날에 또 다음 날이라니까 약간 좀 이게 문구가 좀 정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30일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결정일 30일 지난 날 다음 날로 되어 있네. 일반적으로 30일 지난 날이 많아요. 아래쪽은. 다시 과원합금은 언제부터 이자 줘요? 과원합금은 처음부터 이유 없이 낸 거는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바로. 그다음에 환급세액은 그 안에서 이런 게 환급세액이야 원래. 근데 특이한 게 법이 개정되거나 감면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 날, 감면 결정일 다음 날, 개정법률 시행일 다음 날 두 개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일반적인 환급이야. 자, 그러면 원래 환급은 며칠 내 하는 건데 결정되면 30일 내 환급만 하는 건데 얘가 30일 내 할지 29일째 할지 28일 할지 세무공무원이 바쁘니까 좀 미뤘다가 나중에 할 수 있고 먼저 할 수 있고 규정상 30일 내만 환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요 기간에 대한 거는 무차별하게 하고 싶은 거야. 우리 납부지원 가산세 할 때 A, B, C 할 때 B는 어떻게 했죠? 날려버렸죠. 왜 날려버려요? B는? 그죠? 이 B는 날려버린 이유가 고지서에 납기 적어놨는데 그 납기 사이에 내라라고 적어놓은 그 날짜에 언제 낼지 모르니까. 그죠? 그걸 차등해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과세관청이 행정을 하다가 환급 30일 낸데 그때 28일째 할지 27일째 할지 이걸 다 차등해서 한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응? 그래서 요거는 30일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B 날리는 거에 대한 대응이야. 가산세 매길 때 B 날려주듯이 환급해 줄 때도 30일만큼은 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돼. 30일이 왜 있냐? 그래서 신고 신청일 30일 지난 날의 다음 날. 아셨죠? 결정일부터 30일 지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돼 있다. 아셨죠? 그럼 환급되는 게 30일 내 환급이니까 그래. 근데 특이하게 부가세 예정 뭐 영세율 같은 것들은 조기 환급이 되니까 며칠 내 환급되는 거지? 15일 이렇게 짧은 환급일이 있다면 그 기한이 환급기에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 지난 날 다음 날 이게 돼 있네요. 그런 의미로 약간 이해하자. 구체적으로까지 막 외우고 할 거 아니야. 그냥 대충 30일. 아 그래 환급 기한이 정해진 거는 또 15일로 환급한다. 언제 환급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건 무차별하게 하자. 그런 느낌을 갖자.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좀 더 보는 건 나중에 보자. 여기까지 지금 많이 봤어요. 지금 됐죠? 자, 이런 얘기들이 16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이제 들어가 있네요. 환급 가산금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적용 배제에 보시면 고충 민원 처리 들어가 있죠? 그죠? 원래 안 되는데 해준 거. 근데 이때 이자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동그라미 이번은 체크만 해놓으세요. 좀 이따 오른쪽에 이제 물납제로 환급 나오죠? 거기 나오는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자율은 정한다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맨 밑으로 가보시면 그래 이제 얘가 싸워서 이겼는데
환급을 바로 안 해주고 40일 지난 다음에 지급한다면 이때 이자율의 1.5배 이런 얘기 받고 두 가지 특이한 게 있네. 이자 안 주겠다는 거 하나. 원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서 환급해주면 이자는 주지 않겠다 하나. 그 다음에 싸워서 불복 들어가거나 등등 싸워갖고 이겨냈는데 그거를 40일까지 안 주면 그때는 이자율이 1.5배가 된다는 거 하나. 두 가지 특이한 것들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자 계산 기간이 있네요. 기산일 다음에 구분에 뭐 기산일이란 다음에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동그라미 1번이 다 뭐야? 차고, 이중, 초과, 뭐 그다음에 부가치수, 감액 경정 이런 것들은 다 납부일의 다음 날이 되는 거 결국 위에 다음 날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납부일의 다음 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3번은 개정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 4번은 30일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니까 되게 웃기다는 거야. 지난 날이 다음 날이니까 지난 날 자체가 하루가 더 되는 건데 느낌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네요. 다 왔어요. 이제 왔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마지막 이제 물납재산 환급입니다. 물납한 재산의 환급. 물납재산 환급. 자, 일단 물납재산 환급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금전 외의 걸로 세금 내는 게 물납입니다. 자, 그럼 내가 금전을 냈대요. 세금을. 금전을 냈는데 그게 환급받게 됐대. 그러면 금전을 낸 그 기간 동안에 환급받을 때 잘못 낸 그 기간 동안에 이자만큼 쳐주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 금전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기회수익 개념이 이자율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주는데 내가 만약에 물납을 했대. 물납을 했대. 그럼 건물 같은 걸로 대신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럼 건물 물납했던 걸 일부 돌려받는데 이제 환급받는 거죠. 이제 물납한 놈을 환급받는 거야. 이제 그럼 건물 돌려받을 때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걸 기회수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금전을 만약에 냈다가 환급받게 되면 그거는 시중 금리 반영에서 나와 있는 환가상급 이자율을 고시해 가지고 그걸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금전 외의 걸로 세금 낸 걸 돌려받게 될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어떤 객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건물로 물납했다가 한 1년쯤 있다가 환급받게 됐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국가랍시고 이제 국가에서 환급해준데 가상금이라고 임대로 우리가 받은 거 줄게. 그동안에 받은 거. 네가 손해본 게 임대로 손해본 거니까. 그래서 나한테 100만 원 주네요. 내가 어떤 느낌이 들어? 아씨 내가 1년 동안 임대하면 여태까지 한 1,000만 원 이상 내가 임대로 받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국가가 1년 동안 뭐 한 거야? 국가 놓은 거야? 이렇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럼 국가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800만 원인데 200만 원 모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자기가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다 뭐 해버려요? 도 아니면 뭐예요? 더 많이 뭔가 정해서 세게 해주거나 아니면 안 해주거나 안 해주는 거야 이제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물납재산 환급 세 번째 줄에 가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물납재를 환급할 땐 가상금 줘야 안 줘요? 안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알아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뭐가 있나요? 물납재산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래요. 첫 번째 거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주지 않는데요. 내가 물납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가가 받아가지고 이제 뭘 한 거야? 이거를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환급받게 됐으니까 그거 주세요. 팔았는데 그럼 빨리 사서 주세요. 여기 말이 돼요? 어떻게 사서 줘요? 제3자한테 팔아버렸는데 이거는 그냥 끝이지, 그죠? 이때는 미안해, 팔아버렸어 이미.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복 같은데 들어가면 불복이 계류 중에 있으면 매각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압류만 가능하지. 팔아버리면 끝이니까. 그럼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매각이. 그런 다음에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죠. 그죠? 매각해 버렸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돌려주는 거야? 물납한 재산으로 못 돌려주니까 금전으로. 이게 금전으로 돌려주면 그때는 이자 줍니다. 이제 아셨죠? 결론은 자 보시면 돼요. 어쨌든 1번에 물납재산 매각된 경우 팔아버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물납한 재산이 성질상 분할하는 게 분할해서 쪼개서 만약에 세금을 10억 대신에 내가 다시 물납을 했어요. 10억 대신에 물납을 했는데 근데 그걸 일부를 4억만큼 만약에 환급받게 되는 거야. 그럼 4억 원어치를 쪼개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쪼갤 거야, 그죠? 이게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분할해서 환급하는 게 곤란하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금전으로 환급한다. 그 다음에 이미 물납한 걸 판 건 아닌데 임대 중에 있대요. 임대 중에 있건 다른 행정 용도로 사용하고 있대. 이미 거기 행정기관 들어와갖고 열심히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걸 돌려주게 되면 그러면 행정기관을 또 옮겨야 되는 거니까 막대한 비용이 또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금전을 줄게 라고 한다. 임대 중에 있거나 다른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4번은 좀 그런데 이미 사용 계획이 수립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환급이 곤란하다고 하는 등의 어떤 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행정 계획이 사용 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이미 많이 투입된 거야.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런 게 이제 물거품 돼버리는 거니까 아니다. 그대로 진행할게라고 하는 거니까 네 가지. 이런 경우에는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하지 않는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물납한 재산의 환급 순서예요. 물납한 게 있을 때 환급해 줄 때 물납이 여러 개 했나 보다. 물납을 여러 개 했나 보다. 그럼 그 중에 환급해 줄 때는 어떻게 해준대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상징 다시 첫 번째를 놓치면 안 돼요. 신청 첫 번째는 물납한 게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환급될 때는 나 소중한 게 그거니까 그걸로 주세요 라고 신청 들어가면 그걸로 해주는 게 맞아. 첫째 줄 신청이 있으면 신청에 따라서 환급하고 신청이 없을 때는 다음에 규정에 따른 방법이 의한돼요.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동그라미 1번. 자, 우리가 물납이라고 하는 거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금전 외의 걸 받는 거니까 당연히 뭘로 받고 싶을까? 다양한 것도 있다고 했을 때 가급적이면 환금성 현금으로 바꾸기 용이한 것부터 물납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납에 상증세법 가시면 거기 상속세 쪽에 물납이 있는데 상속세 안에 그때 뭐 국채나 지방채나 이렇게 국채 쪽 국가가 발행한 채권 같은 것들 가급적이면 그다음에 상장 주식 같은 거 그다음에 상장 주식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순서를 잡아갔고요. 그래서 환금성 현금화되기 용이한 것들부터 물납받겠대요. 그래서 물납의 허가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물납을 허가할 때 가급적이면 금전 이렇게 환금성에 용이한 거 돈으로 바꾸기 쉬운 거. 근데 반대로 물납한 돈을 환급해 줄 때는 어떻게 돌려주고 싶을까요? 반대로 역순으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그죠? 이런 것부터 반대 그 느낌 가지면 돼. 동그라미 1번에 파란 글씨 있네요. 물납 충당 재산의 허가 순서 역순. 아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다른 여타의 이런 것들에 환급하는 경우는 그 물납한 재산을 환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소득세나 법인세법, 종부세는 물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옛날에 물납한 게 지금 와서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환급에 대한 규정이 살아 있는 거지. 새롭게 물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겠지 이제. 그죠? 어쨌든 규정은 살아 있으나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물납한 재산의 관리 비용이에요. 1번 물납한 재산 환급한대요. 그때 이제 돌려받을 때 국가에다가 물납을 했다가 돌려받을 때 그때 일단 유지비, 관리 이런 거 유지 관리비 누가 내야 돼요?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자, 우리가 물납을 했습니다. 갑이란 자가 국가에다가 뭔가 건물 하나를 물납을 했어요. 건물을 물납을 한 거야. 국가에다가 이게 물납을 한 거지. 그랬다가 이걸 돌려받게 되는 거냐 환급. 근데 물납을 해서 국가가 물납 받아가지고 이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지출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해? 일단 뭐 유지관리비, 이른바 수익적 지출이 발생한 거야. 그다음에 그 전에 뭐 수익이 발생하겠죠. 운용 수익이. 수익은 누구 거야? 국가 거죠, 그죠?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이거 얻기 위해 들어간 지출. 누가 부담해야 돼? 국가가 부담해야 돼요. 자, 국가가. 근데 자본적 지출은요? 이게 환급 때 자본적 지출은 이 건물에다가 자본적 지출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야. 그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환급되게 된 거지 이제. 그럼 국가가 돈 써갖고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임대 잘 빠지고 하려고 아니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10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설치한 거야. 그걸 이제 돌려주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이때는 이 지출은 누가 부담한다? 이건 다 국가가 가져가고 국가가 하는 게 맞지만 이 지출은 이 갑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물납받아간 납세자가 이걸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억 들어갔다면 1억을 내야지만 환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떼놓고 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얘가 엘리베이터만 싹 빼고 나머지만 싹 해갖고 걷어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얘랑 같이 효용을 누리는 거니까 이거는 납세자가 이걸 부담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는 유지관리비 이런 건 국가가 부담하는 거고요. 자본적 지출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과실, 수익 같은 것들은 다 국가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물납한 기간 동안의 거는. 그리고 참고 안 봐도 되고요. 밑에 마지막 과세관청은 관할관청은 뭘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납세자가 관할관청을 어겨서 해도 아무런 상관없어. 근데 납세자한테 과세관청이 뭐라고 할 때는 관할 어기면 이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입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됐고요. 끝. 자, 그러면 힘들지만 문제 잠깐 풀고 좀 쉽게요. 자, 26페이지 가시면 53번. 체납된 국세
납부와 강제징수비와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납부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충당한다. 맞습니까? 맞죠? 두 가지. 체납과 납부 기한 징수 사유. 이거는 직권 충당합니다. 54번. 환급금 중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 금액은 환급금 결정일부터 15일 아니 30일이었죠. 30일 환급. 잔여금은 30일 내에 환급한다. 지급하고 통지서를 납부 통보해야 된다. 맞죠? 이건 맞는데. 자, 그것도 이제 뭐 현금 지급 방식일 때만 그게 돼 있고. 55번. 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의 직권에 의해 충당하는 게 직권 충당. 체납된 국세의 강제징수비와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기와 환급금 발생일 중에 빠른 날로 소급하여 대등에 관해 소멸된 걸로 본다. 빠른 날, 늦은 날, 그죠? 늦은 날 둘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늦은 날. 56번 환급금 중에 납세 신청에 따라 충당한 후에 남은 잔여 금액이 이게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20만 원 이하이고 또 결정일부터 6개월이 아니고 얼마로? 1년, 그죠? 다 옛날 규정들이야. 그래서 20만 원 이하 1년 이내에 환급이 안 됐대요. 이때는 다음번에 납부 고지하는 세금이 있다면 과세관청에서 그 고지하는 금액에 퉁쳐가지고 고지 금액을 줄이는 거지. 이제 그 금액을 충당된 걸로 봐서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충당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금액이나 이런 기간이 틀렸네요. 57번 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강제징수비가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맞죠? 체납된 거 있으면 먼저 하는 거예요. 원래 원칙이. 근데 이게 납세자가 스스로가 이제 나 다시 고지 따라 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랑 충당해 줘서 신청하면 그걸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원래 원칙은 체납된 거에다가 먼저 하는 것이며 충당할 환급금이 2건 이상이면 시효가 나중에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해야 된다.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그죠?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58번. 환급금과 환가상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의 청구의 소호 등으로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는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아까 그죠? 민법에 따른다 등등 하면서 요거 소로 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된 걸로 본다 그랬습니다. 59번 세무사장이 납세 환급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납세자들한테 환급금을 받아가세요. 환급 청구에 안내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죠? 잘못해놨네. 60번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환가상금에 대한 기산일은 감면결정일의 다음 날로 한다. 감면결정은 감면결정 다음 날. 법률 개정은 개정법률 시행일의 다음 날. 이때부터 이자가 지급되는 거죠. 과호납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 그죠? 납부일의 다음 날. 나머지 환급세액은 그냥 30일 정도 기억하면 된다. 지난 날의 다음 날. 이렇게 약간 특이한 표현 돼 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61번 납세자가 국기법에 따른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사장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자 심판 청구를 제기했대요. 그래서 이긴 거야. 결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이죠. 40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이때는 기본 이자율 1.5배만큼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62번 물납을 했대. 물납 상속세를 그 부가의 전부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경정 결정에 의해서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 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며 이 경우 가상금을 지급할 수 없죠. 그죠? 물납 재산 환급할 때는 가상금 안 줍니다. 63번 물납 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 발생한 물납 재산 관리 비용이라든가 자본적 지출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하되 잘못됐네. 관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거지. 관리 비용은 그냥 자본적 지출만 납세자가 부담하는 거지. 동기간 동안에 발생한 과실 같은 것들은 다 국가에 귀속된다. T는 맞네요. 그죠? 마지막 경정 등의 청구 및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없이 이런 거 없이 다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나 봐. 최후의 보루로 고충 민원 처리에 따라서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상금까지는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잘못됐네요. 이런 것들이 꼴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보고 약간 헷갈리거나 하게 되면 앞에 내용에다 또 옮기고 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한 번쯤 한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됐습니다. 2장을 털었네요. 털었고 이제 3장 들어갈게요. 3장은 잠깐 쉬었다가 3장의 승계, 연전합습 이런 것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